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 혈압 숫자를 바로 말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잠깐만요.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내 위쪽 혈압은 몇, 아래쪽 혈압은 몇이다. 바로 떠오르신다면 마음속으로 예. 잘 모르겠다. 최근에 언제 쟀는지도 기억 안 난다. 하시면 아니요라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대답이 더 많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정말 자주 봅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요. 어지럽지도 않고 두통도 없고 가슴도 안 아파요. 그런데 혈압을 재보면 180, 190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 이렇게 높은데 제가 어떻게 멀쩡히 서 있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평소처럼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심지어 등산까지 하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 혈관과 심장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져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서운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딱 한 가지는 꼭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내 혈압을 알고 있는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마음속으로만 예, 아니오를 조용히 대답해 보세요. 최근 1개월 안에 혈압을 잰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상하 혈압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예전에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냥 심심풀이 영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는 영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건 내 이야기다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꼭 메모도 해보시고 혈압계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난 뒤에 직접 한번 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도 필요하겠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주변 분들의 심장을 지키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고혈압이 조용한 살인자인지 그리고 숫자 몇부터 정말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의 뇌와 심장, 콩팥, 눈 혈관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매번 듣는 그 숫자 120에 80, 140에 90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은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위쪽 숫자, 우리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꽉 짜서 피를 온몸으로 내보낼 때 혈관 벽에 걸리는 압력입니다. 아래쪽 숫자는 이완기 혈압입니다. 심장이 잠깐 쉬고 다음 박동을 준비할 때 혈관에 남아있는 압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쪽 숫자는 펌프가 밀어 올릴 때 압력, 아래쪽 숫자는 펌프가 쉬고 있을 때 남아있는 압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괜찮은 혈압일까요? 나라와 학회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르지만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기억하시기 쉬운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120에 80 미만, 좋은 편이다, 이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잴 때 자주 130에 80 이상이 나온다면 이제는 조금 높은 편이 아니라 관리가 꼭 필요한 혈압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이나 집에서 계속 140에 90 이상이 나온다면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분명한 고혈압으로 보고 검사는 물론 약 복용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당뇨, 심장병 병력, 뇌졸중 병력이나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같은 숫자라도 더 엄격하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숫자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집에서 잴 때 130 왜 위험한지를 이제 혈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설계는 적당한 수압에 맞게 되어 있는데
그 수압이 계속해서 정상보다 높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겉으로 티가 안 납니다. 물도 잘 나오고 설거지도 잘 되고 샤워도 잘 됩니다. 하지만 수년, 수십 년 동안 높은 압력이 계속해서 관 벽을 두드리면 관 안쪽에 미세한 금이 가고 그 사이로 녹, 찌꺼기,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피가 흐르면서 혈관 안쪽 벽을 두드리는 힘이 정상보다 훨씬 세집니다. 그 결과 혈관 안쪽에 작은 상처들이 생기고 그곳을 메우려고 콜레스테롤, 염증 세포 등이 붙으면서 딱딱한 찌꺼기 덩어리, 즉 죽상경화반, 플라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혈관 안쪽이 울퉁불퉁해지고 좁아질수록 혈압은 또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간 혈압은 다시 혈관을 더 많이 때립니다. 이게 바로 혈압, 혈관 악순환입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 콩팥, 눈, 다리 쪽 혈관 이런 곳들이 고혈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장기별로 보는 고혈압 피해. 뇌, brain. 뇌혈관은 아주 가늘고 섬세합니다. 높은 혈압이 오래 계속되면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다가 어느 날 터지거나 막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크게 쓰러지시기 전에 먼저 기억력 저하, 걸음이 불안정해지는 소위 작은 혈관 침해, 보행장애부터 천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장, heart. 혈압이 높으면 심장은 더 센 힘으로 피를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고 뻣뻣해집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튼튼해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두꺼워지고 딱딱해진 심장은 잘 이완하지 못해서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더 숨이 차는 심부전.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상동맥 안쪽이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좁아지면 가슴이 조이는 협심증,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콩팥. 콩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같은 장기입니다. 높은 압력의 피가 계속해서 콩팥의 미세혈관을 때리면 필터가 점점 망가지고 막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다가 어느 날 피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눈 안쪽, 우리가 보는 망막에도 아주 가는 혈관들이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이 혈관들이 좁아지고 새고 막히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혈압이 조금 높은 것이 아니라 조금 높은 상태가 오래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프지 않고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이에 뇌, 심장, 콩팥, 눈, 다리 혈관이 조용히 상처를 입고 좁아지고 막혀갑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뭘 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혈압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 고혈압 치료와 관리에서 제일 위험한 상태는 혈압이 조금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내 혈압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집에 자동 혈압계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법을 꼭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을 잴 때는 몇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능하면 아침, 저녁, 하루 2번 정도 잽니다. 재기 전 5분 정도는 앉아서 쉬면서 심호흡으로 몸을 가라앉힙니다. 커피, 담배, 심한 운동 직후는 잠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커플을 맨팔에 편하게 놓습니다. 한 번만 재지 마시고 1, 2분 간격으로 2, 3번 잰 뒤 평균값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1, 2주 정도 집에서 혈압을 기록해두면 병원에 오셨을 때 의사가 훨씬 더 좋은 판단을. 1. 병원에서만 높게 나와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물론 긴장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잰 기록도 높게 나오는데 병원에서만 그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병원 혈압, 집 혈압 둘 다 보고 함께 판단합시다. 2. 증상이 없는데 높아도 괜찮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병입니다. 증상이 없다는 말은 혈관이 멀쩡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큰 사고가 안 났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3. 약은 되도록 나중에 먹을래요. 습관되면 끊기 힘들다면서요. 고혈압 약은 습관성 약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약입니다. 필요할 때 제때 드시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콩팥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땐 약을 조절하거나 바꿔야 하지만 무조건 약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심장을 덜 힘들게 하는 5가지 생활 습관. 약 이야기만 하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짠 음식 줄이기. 국, 찌개 국물은 가능하면 절반만 드시거나 아예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매일 조금이라도 걷기.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20-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만 해도 혈압과 심장 건강에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3. 체중과 허리둘레 관리. 나이가 들수록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혈압이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금연, 또 금연. 담배는 혈관을 단단하고 좁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독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과 담배가 합쳐지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은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5번째, 지나친 음주, 늦게 자는 습관 줄이기. 밤마다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TV,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을 계속 긴장 상태로 둡니다. 이 5가지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줄이고 바꾸고 새로 시작하신다면 그게 바로 심장과 혈관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처방받으면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평생 동안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줄여준다면 그건 나쁜 일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일까요? 혈압약은 심장과 혈관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아진 압력을 함께 나눠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약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서 충분히 조절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이미 뇌졸중, 심장병,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거나 줄이지 않는 것.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혈압이 며칠 정상으로 나왔다고 이제 다 나았나 보다 하고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치솟고 그 반동으로 오히려 더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바꾸는 결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압 숫자가 의미하는 것, 왜 고혈압이 혈관과 장기를 망가뜨리는지, 생활 습관과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내 혈압 숫자를 정확히 알고 집에서의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시고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함께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앞으로 10년, 20년에 뇌와 심장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가슴 통증, 협심증, 심근경색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